자, 이번 시간은 한 사람의 어떤 커리어 리더십으로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진로 저널에 대한 진로 저널이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대 초반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대에 어쨌든 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굉장히 놀았어요. 3학년 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가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방에 내려가서 정말 어떤 좌절도 많이 느꼈지만 일단은 굉장히 자격지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1, 2학년 때 공부도 안 하고 여학생 사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마음껏 대학 캠퍼스 생활을 마음껏 노렸어요. 그리고 나서 3학년이 돼서 정신을 차려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을 잡고 목표로 잡고 공부를 했지만 떨어졌죠. 떨어지고선 대학을 4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늦게 군대를 간 것이죠. 뭐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어디 시험 봐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됐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고시촌에 가서 정말 6개월 동안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겼지만 그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에게 어떤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접고 우연히 고시촌으로 날라온 신문 광고, 보령제약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지만 영업직은 사람이 많이 뽑고 관리직은 아주 적게 뽑았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멀리 이동을 하는 영업직은 갈 수가 없고 해서 관리직으로 신청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중 1등으로 뽑혔습니다. 예, 얼마나 공부를 6개월 동안 많이 했으면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보령제약 총무에 들어가서도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역도 하고 싶었고 유통 건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늘 딴 마음만 생긴 것이죠. 딴 마음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공인중개사도 공부해보고 통역 가이드도 공부해보고 여러가지 그냥 잡다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하림 리조트의 사장이 이제 보령제약 총무과 선배인데 80년대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은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일단은 회사 하나 차리고 콘도 땅을 사서 설악산에 콘도를 짓기 시작을 한 곳에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살 와달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서 보령제약 다녀봤자 20년 후에도 이사도 부장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다 보니 빨리 출세하고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 하는 한 찰나에 그냥 하림 리조트로 옮긴 것이죠, 과장으로. 근데 생각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게 더 아닌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사표를 쓰고 그리고 정말 전 나들이 건설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여의도에 있었던 회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유통을 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건설 회사도 하고 그래서 나들이 타워랜드, 부평, 타워랜드,
또 대전의 백화점 허가를 맡아서 한참 잘 나가는 신흥 회사였어요. 괜찮았죠. 저는 대전의 백화점에 이제 나중에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10개월 만에 부도가 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보령제약의 선배였던 사람이 안산에 이 통신선 전선 만드는 회사에 이제 경리 부장으로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는 다시 소개를 해서 안산에 있는 한신전선의 총무 과장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잘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위에 상사가 이사가 한 명 왔는데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도저히 그 간섭에 이겨내지 못하고 너 혼자 다 해라 하고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또 어떤 진로를 또 갈까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령제약 그 인사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래서 놀고 있다 그랬더니 회장이 좀 보자고 그래서 그때 찬밥도 엄박 가릴 게 없어서 일단은 갔죠. 그랬더니 그 보령제약에서 인수한 진천에 있는 보령신약 여기서는 이제 백신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관리를 좀 맡아달라.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해서 이 보령신약 진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이때 젊은 사람이 저는 계속 직장을 벌써 뭐 세 번 옮기고 네 번째 옮기면서 시골로 가니까 뭐 좋아했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굉장히 슬픔에 잠긴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못나니까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빨리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서울로 가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설명회를 쫙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저하고 해봅시다 막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그 모래 수입 사업도 해봤고 또 호박돌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자재 쪽인데 그 돌을 반 갈르면 안에 수정이 잔뜩 박혀있는 돌이죠. 그거를 싸게 수입을 해와서 가공을 해서 장식용으로 팔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뭐 그것도 역시 이제 뭐 돈을 대는 사람이 또 중간에 또 안 되고 뭐 이래가서 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 누가 이제 태백에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세웠는데 그걸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오닉스라고 해서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조 대리석으로 옥돌처럼 아주 푸르게 만들어 갖고 욕조 멋있게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막 세면대, 화장대, 인조 대리석.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 가서 전혀 모르는 기계를 해석하면서 그 원료 수입을 해서 어쨌든 제품은 생산해 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원가도 비싸고 초기라. 그래서 뭐 이 당시 뭐 90년도 초에 90년에 뭐 그 세면기가 뭐 35만 원 욕조가 참 누가 삽니까 이걸.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는 3년 만에 접고 자 이때 이제는 보령신약을 가면서 그 사람을 2명 만났는데 그 2명 만난 것이 저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저는 나들이 건설에서 만난 상사하고 이분이 소개로 해서 보석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하고 저하고 세 명이 맨날 만나서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까 매 이런 구상밖에 안 했어요. 일확천금. 그래서 5년 동안 참 아침에 출근 나와서 할 일 없으면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컵라면 먹고 시간 남으면 남한산성 가고 맨날 이게 반복적인 정말 무의미한 생활이었는데 그때는 오로지 한 방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참 너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제는 그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옛날에는 북부동맹하고 탈레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부동맹에서 그 MNL드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MNL들을 가공해서 함께 팔 수 있는 협력업체를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중간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유색돌의 대표적인 전문가예요. 뭐 그분도 옛날에 그 뭐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80년도에 뭐 하루에 그 당시 에쿠스 한 대 값이고 벌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많은 돈을 40억을 가지고 콜롬비아에 가서 MLD 사업을 하러 갔다가 제대로 했으면 엄청나게 많이 뭐 부자가 됐을 텐데 빠찡코에 미쳐가지고 다 망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에 그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런 거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경마라든지 이것은 처음에는 좀 더 조금씩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뺏어간다.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는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 수익을 따져보니까 1년에 한 사람 앞에 250억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뭐 이런 생각에 부풀어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걸프존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인생이 이제는 39세에 다 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학원 강사도 하면서 있다가 도저히 학원 강사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친구가 개발한 연료 절감기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것도 또 되다 안 되다 해서 이것도 이제 접고 정말 그 다 모든 것이 인생이 다 망한 상태, 정말 잘못된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던 생활이었는데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여기서 내 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 그 노동부에서 만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자 이런 생각에 그 직업 상담사를 1년 만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을 하고 노동부에 들어갔죠. 노동부에 들어갔더니 맨 뭐 급여도 얼마 안 되고 공무원들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고 신분도 보장이 안 된 거고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조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그만두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경력을 써서 어떻게든지 경력을 올려서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에 대학원을 진학을 한 것이죠. 같은 전공에. 그래서 진로 직업이라는 전공을 택해서 석사, 박사를 정말 미치도록 공부했어요. 5년 이상, 6년 이렇게 정말 햇빛도 못 볼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프리카 초원의 표범이나 사자들에게 잡혀 먹일 수 있는 가젤이나 사슴이라고 생각하고 늘 쫓기듯이 살았고, 그리고 쫓기다가 더 이상 쫓길 데가 없는 절벽에다가 자신을 세워놓고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절벽에 놓고 인생을 설계한 것이죠.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도 있어요. 물론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지금은 제 것이 아니지만은 제가 만든 회사에서 40명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쵸? 저는 여러 군데 스카우트가 있었지만은 백석 때에 교수라는 타이틀을 한번 얻어보자고 교수직을 지원한 것이죠. 여기에 설명한 것이 바로 접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위험한 삶을 살았죠. 이런 삶은 여러분 절대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가리키라고 하느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꿈이 사회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학에 은퇴한 후에는 국민 장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겁니다. 국민 건강 계몽 운동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미래가 펼칠 수도 있다. 이런 걸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점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단계를 가질 때 정말로 커리어 리더십이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미래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보인다? 커리어 리더십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미래가 뭔지 안 보인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은 빨리 또 남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돈만이 행복하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적절히 있어도 건강과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로 저널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 저널이란 아담스가 제시한 다양한 저널 치료 기법을 진로 상담에 활용하고 개발한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성찰하고 탐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이루는 것이죠. 이러한 진로 저널 프로그램은 저널 치료를 활용한 짧은 시간 10분에서 20분으로 다양한 회기로 운영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자,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저널 치료를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이다. 짧은 시간 10분에서 20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정신건강 및 진로 상담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현장에 적응하기 수월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작성하십시오 그러면은 7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막 작성하는 거예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진로 저널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하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진리가 생성됩니다. 자, 저널 쓰기는 매번 신기하고 새로운 느낌이 든다. 내가 쓴 것인데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런 걸 다 썼나 싶다. 쓸 때마다 어디선가 숨어있던 내가 나 여기 있지 하면서 나타나는 것 같다. 얼마나 다양한 내가 숨어 있을까? 자, 숨어 있는 방의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는 집은 당신을 상징하고 방들은 당신의 각기 다른 특성들을 상징한다. 집은 자아에 비유할 수 있다. 집에서는 공간이 중요하므로 방의 수는 보통 집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 이거는 꿈 심리학자 이안 윌리스가 쓴 글입니다. 자, 숨어있는 방의 꿈 여러분 찾기 바랍니다. 자, 진로 치료의 기법은 문장 완성하기라든지 5분간 전력 질주라든지 목록 쓰기라든지 클러스터, 가나다 시집기, 인물 묘사, 대화, 관점의 변화, 스프링보드, 순간 표착,
징검다리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진로 저널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유익한가 보면은 처음에는 글쓰기를 잘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막상 하고 나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의 고민을 쓸 수 있고 이런 마음속에 참 답답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참여자의 얘기죠. 또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글로 씀으로써 더 구체적인 생각이 잡힌 것 같다. 자, 글은 못 쓰지만 평소에 마음속에서 불확실하고 희미했던 생각들을 직접 글로 써보니 좋았어요. 라고 하는 거. 자, 글쓰기는 싫지만 이것을 쓰면서 나의 생각을 더욱 잘 알게 되어서 좋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며 쓰는 것이라서 나의 생각을 더욱더 파악하기 쉬웠다. 자, 이런 것이죠. 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신건강, 자기 효능감,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죠. 자기 이해, 그리고 진로 설계, 셀프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너와 나 알아가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3가지를 쓰십시오. 또는 글을 형용사 3가지를 쓰든 사물 3가지를 그리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이 커리어 리더십을 수강한 동기, 그리고 지금 마음에 와닿는 숫자와 의미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친구나 동료나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자신을 이 앞에 있는 것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예, 서로 알아가는 시간 차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우리들의 약속인데요. 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원래는 생각해서 그냥 적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쓴 그 약속에 저도 하나 포함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 글을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글 쓰는 것은 글쓰기는 나중에 다
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글을 쓰자. 예, 진로 전환을 꼭.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